퇴직 후 10억이 5년 만에 사라졌다. 대리운전? 55세 건설사 임원의 은퇴 후 비극.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라는 말만 들어도 괜스레 마음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억 단위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막상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것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곤 하죠. 특히 55세쯤이면 아직 완전히 노령이라 부르기 어렵고 그렇다고 현역으로 활동하기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애매한 나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글은 퇴직 후 10억이 5년 만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라면 편안한 인생 2막을 꿈꾸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투자 혹은 막연한 믿음 때문에 금세 무일푼에 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은퇴 후 비극은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로도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비슷한 세 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풀어내 보려고 해요. 각 사례를 통해 내가 은퇴 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할까? 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55세 건설사 임원의 은퇴 후 비극.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김 과장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설사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사급 직책을 맡고 있었던 55세 남성이에요. 평생 건설업계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적도 많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회사 현장 챙기기에 열중했죠. 그런 그가 받았던 퇴직금이 대략 1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5년 만에 그 퇴직금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제법 거창한 계획이 있었대요. 퇴직금 중 절반 정도인 5억 원으로는 상가 투자, 나머지 절반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금 임대료로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겠다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상가 투자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했던 월세 수익이 공실 때문에 들쭉날쭉했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면서 자금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한편 주식시장도 꼭지값에 들어갔다가 하락을 맞으면서 손해를 크게 봤고요. 처음엔 반등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생활비와 각종 세금, 병원비까지 지출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느껴서 부랴부랴 상가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장 상황이 또 썩 좋지 않았어요. 결국 크게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건물을 정리해야 했고 남은 돈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투자 손실을 메꾸느라 급급했죠. 마지막엔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며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임원이었는 데라는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해요. 김 과장 사례를 보면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없이 부동산이면 무조건 오르겠지, 주식은 언제나 회복되겠지 같은 막연한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번 잘못된 투자로 자금이 묶이기 시작하면 추가 대출로 또 메꾸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죠. 이 50대 중반 대기업 연구원의 사교육 투자 실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50대 중반까지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정 박사 가명인데요. 애초에 나는 금융 쪽은 잘 몰라라는 이유로 은퇴 후에도 투자나 창업은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정 박사는 딸, 아들 2명을 유학 보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두 자녀 유학 자금을 마련했는데 막상 학비가 점점 늘어났고 예상치 못한 환율 상승까지 겹쳤어요. 유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각종 생활비와 체류 비용이 추가되면서 10억 중 상당 부분을 순식간에 써버린 거예요. 자녀가 잘 성장해서 좋은 직장을 잡으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보답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재취업을 하려 했는데 이마저도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죠. 결국 자녀들이 다 졸업할 즈음에는 부모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생활비조차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할 정도로 빠듯해졌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 박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에게 몰빵을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기 십상이죠.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 박사도 막상 은퇴 후에 소득이 사라지니까 집에 있는 예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며 불안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 투자한 만큼 자녀가 완벽하게 보답해 주길 바랄 수도 없고 자녀가 성공하기 전까지 본인이 버틸 체력이나 재정이 사라질 수 있으니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60대 초반 전문직 내 가게 하나 차려보자 했다가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자영업 쪽으로 가볼게요. 60대 초반까지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윤 사장 가명은 본인 사무실이 아닌 다른 세무법인에 속해 일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은퇴 시점이 다가오자 이제는 내 가게 사무실 하나 차려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세무사 업계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 데다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업계에 2030년씩 자리 잡은 선배 세무사 사무실들이 많은 동네에 신규 개업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직원 채용비, 홍보비 등 초기 자금이 생각보다 크게 들다 보니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렸대요. 한 12년 버티면 입소문이나 단골이 생겨서 자리를 잡을 거라 예상했지만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아 적자는 계속 누적됐고 또 개인 사정으로 건강마저 나빠지면서 결국 사무실을 접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작 그때쯤에는 연금이나 다른 저축도 충분치 않아 생활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다른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취업하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아예 무슨 자영업을 새로 하기엔 더 힘들고 하면서 엄청난 좌절을 겪었다고 하죠. 은퇴 후 창업, 특별히 내 가게를 차려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많은 분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종마다 경쟁 구도가 다르고 기존 인맥이나 자본이 든든하지 않으면 빨리 지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는 이전처럼 장기간 적자를 보더라도 버틸 체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계획을 이어가기 힘들어지는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워요.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처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입장에선 욕심이 아니라 그저 이 정도면 평범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상가 투자나 자녀 유학, 그리고 내 가게 차리기가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니니까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모든 가능성을 최악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가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 공실이 날 수 있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올 수 있다. 같은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 유학도 환율 변동이나 자녀가 예상보다 오래 공부할 수 있다. 같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창업이나 자영업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23년 이상은 매출이 저조해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한 뒤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원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에요. 연금만 믿고 살기엔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과 노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나 창업에 뛰어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은퇴 전에 직장에서 일할 때부터 부수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해본다든지 본인 전문 지식을 살려 컨설팅 업무를 조그맣게 시작한다든지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이가 들수록 의외의 지출이 커진다는 점을 잊어선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슬슬 자녀 결혼 자금 혹은 부모님 요양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수까지 감안해야 은퇴 후에도 돈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해요. 김 과장처럼 상가 투자와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 해도 대리운전이나 다른 일을 찾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기회까지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느냐예요. 난 한때 임원이었으니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살아남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야 해요. 문제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시절에는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 즉 부동산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자녀 교육비 투자, 무리한 창업이 사실 대표적인 은퇴 후 실패 패턴이기도 해요. 물론 잘만 준비한다면 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주변의 조언, 그리고 냉철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1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그보다 적은 퇴직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인생 2막은 생각보다 깁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과거의 타이틀이나 자존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퇴직 후 10억이 5년 만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다. 58세 변호사의 은퇴 후 충격적 현실. 서점이나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담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읽을 때는 아 맞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내 문제로 돌아오면 그래도 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대충 얼버무리게 되는 게 현실이죠. 특히 평생 모은 10억이면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뒤에는 또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전혀 다른 인생을 미리 살짝 엿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핵심과 실제 사례들을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준비된 노후 같았는데 왜 충격에 빠질까? 58세 변호사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일했습니다. 로펌 파트너를 지내면서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주말 골프에 해외여행까지 누렸죠. 그리고 어느덧 58세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씨도 당시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니 은퇴 후엔 10억 정도만 있어도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10억 목표를 향해 쭉 달려왔고 실제로 은퇴 무렵의 부동산 시세 차익 등으로 딱 10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현역 시절에는 비교적 많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써도 남는 돈이 있다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뚝 끊기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생 번 돈을 모았다 해도 은퇴 후엔 소득이 제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변호사 시절 쓰던 생활 패턴 식당에서의 지출, 자녀 학비, 차 유지비, 교재비 등 은퇴했다고 당장 확 줄어들기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씨가 맞닥뜨린 충격적 현실이었습니다. 오래 쓰던 차는 갑자기 처분하기 싫고 오랜 취미 활동도 끊기 어렵고 마냥 아끼고 살자고 해서 모든 지출을 뚝 잘라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0억 있으니깐 충분하겠지라고
여유 부리던 마음이 내가 진짜 평생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으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럼 과연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잡고 거기에 맞춰 연금을 설계하거나 은퇴 자금을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녀가 아직 학비가 필요한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지, 혹은 병원비가 나갈 일이 있는지 등등. 특히 현역 시절의 월 수입 규모가 컸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그 생활 수준이 크게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어씨 같은 경우 변호사로 한 달에 몇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벌기도 했으니 지출의 폭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고정적인 로펌 파트너 수입은 끊기고 주식이나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들어오는 돈도 불안정한 거예요. 결국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 치면 1년에 6천만 원. 10억이면 단순 계산상 매년 6천만 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617년 버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죠. 예측 못한 지출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병원비 등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씩 빠져나가다 보면 실제 체감은 훨씬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3. 사례 3가지 이런 상황도 있더라. 자, 은퇴 후 갑작스러운 현실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똑같이 1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도 사람마다 사정이 정말 다릅니다. 57세 기러기 아빠 B씨. B씨는 50대 초반에 아이 교육 문제로 아내와 아이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돈을 벌었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 송금, 국내 생활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임원까지 달았고 퇴직금 포함해 10억 정도를 마련해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아이는 해외 대학에 진학해 추가 학비가 계속 필요하고 아내도 해외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쪽에서의 생활 수준을 쉽게 낮추지 못합니다. B씨는 은퇴했지만 월 30만 400만 원을 계속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10억이라는 목돈이 금방 허물어질 위기에 처하니 결국 은퇴 후에도 다시 재취업을 알아보거나 작은 사업이라도 해야겠다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이 60세 1인 자영업자 C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60세 무렵 권리금과 건물 매각으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장사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도 충분히 못 보내왔기에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식당을 그만둔 뒤에는 국민연금 몇십만 원 정도가 전부이니 생활비를 전적으로 10억에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2,400만 원이니까 10억이면 대략 40년 가까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비, 예상치 못했던 가족 행사비 등으로 지출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또 막상 일손을 놓고 나니 몸과 마음이 쉽게 처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차라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볍게 일이라도 계속할 걸 하고 후회 중이라고 합니다. 56세 은퇴 후 재혼한 D씨. D씨는 한 차례 이혼 후 혼자 살다가 은퇴 무렵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 명의로 10억 정도를 마련했지만 재혼 과정에서 배우자 쪽 가족 행사라든지 결혼식 비용 혹은 양가 부모님 용돈, 선물 등으로 지출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또 내 나이도 있고 인생 다시 안 올 기회인데라는 생각에 여유 있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새 집을 마련하는 등 과감하게 자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해 만에 10억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고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결혼이냐 아니냐 그래도 두 사람이 모으면 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저런 갈등 속에 아무리 10억이라는 목돈이 있었다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4. 결국 핵심은 소득 흐름과 지출 통제.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소득 흐름과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현역 시절에 10억이든 20억이든 모았다 하더라도 막상 은퇴 후에는 소득 거의 0,
지출 삶이라는 공식을 다시 정립해야 하거든요. 꾸준한 소득 흐름 가령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제도가 있고 추가로 간단한 부업 프리랜서, 자문 등을 통해 소액이라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출 통제 은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지출이 뚝 끊기거나 생활 습관이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선순위를 세워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재구성해야 합니다. 5. 어떻게 해야 충격적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시점 미루기. 가능한 한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좋습니다. 12년만 더 일해도 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춰 이자나 연금액을 높일 수 있거든요. 가령 58세에 은퇴하기보다 60세에 은퇴하면 그만큼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득 창출 아이디어 찾기. 전문가로 일했던 분이라면 자문 역할, 강의, 집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씩 소득을 창출할 길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재능을 나누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사례도 많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목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점검 및 취미활동 재설계. 아끼고 산다는 것과 무조건 궁핍하게 산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적절히 투자할 필요가 있죠. 예컨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나 소규모 동호회 활동 같은 건 적극적으로 즐기되 밤낮 없이 술 모임에 돈을 쓰거나 값 비싼 외식을 습관처럼 하는 건 조절해보자는 식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은퇴하고 나면 배우자와의 지출 성향 차이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한쪽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다른 한쪽은 인생 한번 사는 거, 이제 좀 편하게 쓰자는 식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은퇴 전에 미리 가족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을 조절하고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솔직히 대화해 보는 게 좋습니다. 6. 마무리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안정성은 필요하다. 우리가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시절에는 돈이 남든 적든 일정한 패턴이 있었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패턴이 깨지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건 결국 금전적 안정성이더라고요. 10억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쓰는지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58세 변호사 어씨가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막연히 억 단위의 돈이면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생각보다 일찍 은퇴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은퇴 후에도 적절하게 활동을 계속한다면 충격적 현실을 예상 가능한 현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다고들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금세 무거워지고 헛된 지출만 늘어나기 쉽습니다. 적절한 일, 취미, 봉사활동, 인간관계 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만든다면 설령 10억을 모으지 못했다고 해도 또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닥날 거라는 과도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훨씬 건전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현실적인 재무 설계, 꾸준한 소득 흐름, 지출 통제,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활동 찾기 아닐까 싶습니다. 한창 일할 때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다면 미리 깨는 게 좋겠죠.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잡고 전문가나 주변 조언을 충분히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도 내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갖고 좀 더 활기차게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25년, 퇴직 6개월 만에 편의점 알바를 뛰는 61세 아빠의 눈물.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싶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저건 남의 얘기가 아니야 라며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일 수도 있죠.
사실 어느 누구도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예전엔 퇴직 후 남은 시간이 짧을 거라 여기며 대비를 등한시했던 세대들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누구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은퇴라는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문이나 컨설팅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빠른 기술 변화, 나이로 인한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커리어가 빛나 보였어도 은퇴 이후 새로운 시장에서 그 경력만으로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백기 동안 어떻게 재정적 정신적으로 버티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적잖은 사람이 방황하거나 급격히 생활 수준이 내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퇴직 후에도 바로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나오더라도 생활이 팍팍하지 않을 정도가 되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임직원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 새벽에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인사하며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퇴 후 좌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뛰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달음이나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본론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소득 공백의 현실. 과거에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곧장 연금이 풍족하게 나오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늘고 자녀도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기존 연금 제도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도 기존 직장에서 누리던 혜택과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취업을 하려 해도 정년 후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아직은 삭막한 편이죠. 이렇듯 소득 공백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뚝 끊기니 원치 않아도 가파르게 지출을 줄이거나 상황에 맞는 급여가 낮은 일자리라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고, 본인 스스로 나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커지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진다는 점이에요. 퇴직 후 관계 변화와 심리적 소외감. 은퇴 전에는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체로 자신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임원급에 오르면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고 존중받으며 부하 직원이나 동료와 활발하게 소통하죠.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더 이상 회사로부터 필요로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도 새로운 갈등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은퇴한 본인은 가족의 지지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기대만큼 얻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 자신을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자기계발이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시도를 하기조차 두려워집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이라는 걱정과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해라는 주변 시선 때문에 더욱 움츠러들게 되죠. 새로운 일자리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일단 나이가 많으면 정규직보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업무만 가능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기존 위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꼭 기존 커리어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의 경력이나 직책과 전혀 다른 업종일지라도 소득을 마련하고 자부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심자로 돌아가는 용기와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자세이죠. 사례 1. 자영업 실패로 다시 직장 찾는 60대, 내가 운전을 하게 될 줄이야. 어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에서 나름 큰 보직을 맡았고 퇴직금을 받아 자영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점을 차려서 성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업계 경쟁이 치열하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인건비와 재료비가 계속 올라 이윤이 줄었습니다. 결국 몇 년 안 돼 빚까지 떠안고 가게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을 접은 뒤 어씨에게 남은 것은 높아진 생활비와 불안해진 마음뿐이었어요. 나이는 이미 60대 초반, 재취업 문턱이 높았지만 어떻게든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임원까지 지낸 내가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되었나 하는 마음에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도 받곤 하죠. 자신의 캐리어가 사회생활의 끝이라 여기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간관계를 다시 채워나가려 노력한 끝에 이젠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옛날엔 운전을 시켜주는 기사님이 있었는데 이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서도 내가 운전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나에게도 자극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례 이명태후 5년 편의점 야간 알바로 일어서려는 61세 아버지의 사연. B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임원 직함까지 달았지만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자발적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퇴직금을 좀 더 두둑하게 받아 곧장 자녀 학비와 주택 대출을 청산하고 이제는 조금 쉬면서 다음 일을 찾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식비, 그리고 자녀가 아직 취업하기 전이라 이것저것 지원해줘야 할 일도 많았죠. 예상보다 큰 지출에 적립해둔 퇴직금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밤낮 없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택하게 됩니다.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 진열과 간단한 계산, 청소 등을 합니다. 한때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나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거의 신경도 안 쓴다며 씁쓸해하죠. 그럼에도 몸은 힘들어도 당장 내가 벌어야 내일의 끼니가 해결된다라며 꼬박꼬박 근무를 나가십니다. 의외로 밤 시간에는 손님도 많지 않아 조용히 책을 보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해요. 사례 3교직 은퇴 후 아파트 경비를 택한 62세 C씨의 선택. C씨는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교감 직무까지 수행했으나 정년 퇴직을 앞두고 큰 건강 문제로 인해 12년 먼저 은퇴했죠. 당시 받은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아내와의 노후 생활이 그리 풍족하지 않을 듯해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어떻게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며칠 만에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주민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택배를 관리해주는 과정에서 교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서 있는 시간이 많아 다리가 아프고 주민 중에는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만 뜻밖에도 교직 시절의 돌봄 정신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와서 내 학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매일 아침 출근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체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더라고 말하십니다. 결론 및 재현.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에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일을 시작하는 자세는 거의 새내기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책, 명예, 기존의 급여 등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이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지기 쉬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은퇴자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재무적 준비. 퇴직 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착할 수 있는 금융 플랜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가능한 절약과 저축, 그리고 퇴직금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면 그나마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준비.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를 미리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은퇴하면서 갑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크게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 B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혹은 아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재도전이나 재발견의 시기로 삼아보세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소통. 퇴직 이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소외감입니다. 평소에 대화가 부족했다면 은퇴 후 갑자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현실적인 기대치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죠.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사회적 트렌드도 금세 변합니다. 한번 은퇴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을 멈추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인연과 새로운 일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일직선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 별 문제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현실의 벽을 제대로 맞닥뜨리기 쉽습니다. 동시에 이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일자리라고 해서 무작정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은퇴자들도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25년, 퇴직 6개월 만에 편의점 알바를 뛰는 61세 아빠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수도, 혹은 아직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 중요한 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0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움직여보는 자세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제도약을 도모하는 용기가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퇴직 후에도 삶은 이어지고 또 다른 기회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던 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떠밀리듯 나온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유를 얻은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나이는 생각보다 큰 벽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찾은 희망, 경비실의 라꾸라꾸. 명퇴 후 1년 재취업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화물차 운전직은 박봉의 식대 지원조차 없었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벼룩시장 신문 맨 끝 귀퉁이에서 회사 경비 모집이라는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24시간 막교대의 잠은 경비실에서 해결해야 했지만 급여는 240만 원. 화물차 운전직보다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식사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라는 문구가 마음을 끌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던 때였다. 경비실에서 라꾸라꾸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오히려 고요한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잊고 있던 사회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경비일은 단순했지만 책임감이 필요했다. 늦은 밤 회사를 순찰하며 느끼는 고독과 책임감은 잊고 있던 자존감을 일깨워 주었다. 경비실의 라꾸라꾸는 벼랑 끝에서 찾은 희망이었다. 비록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이제 나는 경비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밤낮이 바뀌고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편안하다. 경비실의 라꾸라꾸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60 중반, 새로운 삶의 균형 경비일과 소박한 투자. 명퇴 후 몇 년 경비일을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조금씩 올라 이제는 실수령액 260만 원에 연금 65만 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325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검소하게 생활하니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 자금으로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자는 마음입니다. 경제 뉴스도 꼼꼼히 챙겨보고 투자 관련 서적도 읽으며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지만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맞이하는 일출과 일몰은 매일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비일을 계속하며 작은 투자도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60 중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저의 소박한 삶이 같은 또래의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며 경비일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꾸준히 미국 ETF에 투자하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아내도 연금을 받게 되어 우리 부부의 수입은 37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비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노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물론 10년 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0년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경비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삶의 활력과 보람을 주는 소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비일을 계속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10년 후 저는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의 소박한 꿈은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0년 후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비일과 낚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 경비일이 몸은 고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든 만큼 책임감도 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마음은 편안합니다. 특히 막교대 근무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좋아하는 낚시도 자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 트인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물론 밤샘 근무 후 낚시를 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싱싱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순간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경비일과 낚시, 이 두 가지는 이제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비일도 낚시도 계속 즐기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낚시 여행도 떠나고 싶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낭만을 즐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낚시처럼 희망을 낚아 올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희망. 경비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제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경비 일을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없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회사를 지키고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지 말고 아무거나라도 하시라. 그러다 보면 점점 좋은 자리도 알게 된다. 이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경비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경비실 문을 엽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